3번이요. 이차함수고요. 사인이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해주세요. F2를 구하라는 말에 F2의 수학적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다는 fx의 함수식을 정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으니 결국 미정계수 a와 b에 대한 결론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사인의 a파이가 제곱이 1이 된다는 말은 사인 a파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게 해달라는 거니까 a는 자 2분의 1일 수도 있고요, 2분의 3일 수도 있고요. 그 쭉쭉쭉 가겠지. 문제에서 a는 2에서 끊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0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의 모든 해의 합을 구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모든 해를 구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합성함수이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gx 자체를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그럼 ft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일 것이고 t는 sin x겠죠. 근데 만약에 이 t 꼴 sin x에서 t가 양수였다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두 실근의 합은 파이로서 일정했을 겁니다. 근데 t가 음수였다면 t가 음수가 되는 두 x의 합은 3파이로서 일정했겠죠. 그러므로 모든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나온다는 것은 t가 하나로는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t는 두 개가 필요하고요. 그 합이 2분의 5파이니까 자 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거나 또는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일 텐데 범위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의 실근은 반드시 2분의 3파이가 되셔야 되니까 첫 번째 t 값은 t1 여기겠죠. 여기가 t1입니다. 이게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또 하나는 양수가 되는 t를 어디다가 t2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바로 양수면서 fx가 0이 되는 t2의 값이겠죠. 그랬는데 자 t1 플러스 t2를 계산을 해보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한 a 값이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t1이 마이너스 1로 일정하기 때문에 t2가 될 수 있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근데 우리 두 근의 합이 파이가 되려면 t 값이 양수가 될 때 두 개의 합이 파이가 되고 음수일 때는 두 근의 합이 3파이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양수가 되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t2가 양수가 되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마찬가지 b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위에 걸로 쓰셔야겠죠. 플러스 2분의 1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여기다가 2 대입하셔서 2분의 9가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14번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는 뭐냐면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에서 x = k 지점에서 ax라는 직선으로 갈아타고 있어요. 그럼 지금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어떤 직선으로 갈아탔는데 미분 가능하게 연결되시려면 이렇게 연결이 되셔야겠죠. 미분 가능하게. 따라서 y는 ax가 뭐냐면 x = k에서 이 2차 함수의 접선이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a가 1이라는 말은 k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뜻이니까 기억은 별다른 체크 없이 되겠죠. 니은번은 k가 3인 경우에는 직접 접선을 구해달라는 말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주어진 식 자체가 미정계수도 끼고 있고 미분을 하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떤 걸 쓸 거냐면 다항함수 fx를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fx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어요. 그랬을 때 이 나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양변에 알파 집어넣으면 f알파는 r알파 맞나죠? 미분하고 알파 집어넣으시면 f'알파는 앞에는 다 없어지고요. 어차피 r'알파만 남으니까 접해야 됩니다.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얘는 1차식이므로 R이 접선이 된다. 따라서 다항함수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접선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항등식의 성질로 니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계산을 좀 줄이고 싶어서 그랬고요. 지금 생각해보시면 주어진 2차 함수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K에서 접선을 구하면 K-3의 완전 제곱으로 나눕니다. 당연히 최고차항 고려했을 때 몫은 -1이고 나머지가 AX가 되도록 식 세팅을 해주시면 이게 접한다라는 의미겠죠. 3에서 두 직선과 2차 함수가 중근을 가지니까 이렇게 두시고 계수 비교를 써주시면 좌변의 상수항은 -3b제곱, 우변의 상수항은 -9. 따라서 b는 양수니까 √3이다 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차항 개수를 비교해 보시면 좌변의 1차항은 4b가 되고요, 우변의 1차항은 a 플러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4b-6이니까 4b-6이 참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과정은 조금 줄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디귿번 FK는 어떻게 되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여기 K 집어넣으나 여기 K 집어넣으나 성질 똑같이 하겠죠. AK입니다. 근데 이게 말했듯이 접선의 기울기니까 A가 돼야 되는데 A가 0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K를 이번에는 1로 두고 풀어주자라는 소리야. 그래서 똑같이 계산을 하려다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생긴 상황이냐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 근이 B랑 3B입니다. 그리고 어느 1이라는 지점을 선택을 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상황이에요. 접선이 원점으로 들어가네. 이때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겠죠. 근데 우리 2차 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서 2차 함수에서 적분 구간의 B가 1:2가 되시면 넓이가 똑같습니다. 배경 지식을 알고 계시면 좋죠. 왜냐하면 앞선 넓이는 이걸 적분해서 얻은 3차 함수에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넓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증가량이고 이 넓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감소량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같습니다. 따라서 2차 함수는 1:2일 때 넓이가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절반과 같아지는 때는 1:√3이 되는 지점이겠지.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넓이가 1:2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노란색 부분 넓이가 이 노란색 부분 넓이와 같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넓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2차 함수에서 접선을 빼봅시다.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는 -x 제곱이니까 유지가 될 거고요. 1에서 중근을 갖도록 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주겠지.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보라색은 넓이는 뺄셈한다고 해서 두 넓이로 둘러싸인 넓이가 똑같죠. 그러니 이 넓이랑 똑같아집니다. 그럼 여기가 1, 지금 여기도 1이죠. 왜냐면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러면 이 넓이는 직사각형 넓이가 1이 되니까 정적분이 3분의 1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으신 것이 AX의 n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넓이는 n/1로 반드시 내분한다. 요거는 정적분을 계산을 해보시면 당연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 보시면 디귿번에서 넓이가 3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일 면적이 생기는 원리랑 정적분 쉽게 계산하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15번입니다. 작년 수능을 거의 오마주한 내용인데 정보를 하나도 빠짐없이 꼭꼭 씹어보시면 콜 쓸 때는 앞에 거 2개를 더하고 짝 쓸 때는 앞에 거 2개의 평균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첫 장은 1이고요. 여섯 번 장이 34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은 이 숫자가 34라는 거야. 34. 34는 짝수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셨을 때 A6라는 것은 A5 더하기 A6였을 수도 있고
2분의 1 A5 더하기 A6였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얼마냐면 34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규칙대로 왔으면 A5 더하기 A6도 34인데 홀수일 때 그대로 두라는 규칙의 모순이죠. 따라서 반드시 이 규칙으로 오셨어야 돼. 그러면서 무슨 것도 알게 되시냐면 앞에 거 두 개를 더했는데 홀수예요. 그럼 반드시 그냥 뒤에 것도 홀수니까 두 개를 더해서 쓰시면 되겠죠. 짝수일 때는 평균을 내시니까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항상 하셔야 되니까 지금 문제를 풀면서 자 홀수로 확정되는 것은 제가 파란색 글씨로 쓰고 밑줄을 2번 그을게요. 짝수로 확정되는 것은 분홍색으로 쓰고 밑에 물결표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위에다 별표를 치시고 경우의 수를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로 나눠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위의 조건으로부터 A5 더하기 A6가 68이라는 걸 이용해서 유효성을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머릿속에 담고 나열은 이제 5번째까지만 하면 되겠네. 이게 뭐야? 4 더하기 5죠? 그러면 나열을 쭉 해봅시다. 자 먼저 두 번째 항이 짝수였다라고 해보자. 짝수. 자 얘는 홀수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만약에 얘가 짝수였어. 2K 이렇게 둡시다. 색깔로만 구분하지 않는 거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색깔을 쓰지 않기 때문이겠지. 그러면 홀수 더하기 짝수니까 2K 플러스 1은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줍니다. 얘는 반드시 홀수죠. 그러면 짝수 더하기 홀수도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한 값도 반드시 홀수이기 때문에 그냥 써줍니다. 홀수 더하기 홀수니까 이번에는 뭐가 하셔야 되냐면 두 개가 합이 짝수가 되니까 나누기 2를 하셔서 3K 플러스 1이 되셔야 됩니다. 자, 유효성 판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서 얼마가 되도록 하셔야 되냐면 68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7K가 66이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짝수인 경우는 경우의 수의 분기점이 없었어요.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고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만약에 얘가 홀수였다면 저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2K 플러스 1보다는 2K 마이너스 1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홀수는 두 줄이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반드시 짝수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해서 나누기 2를 하셔서 K로 써주셔야 되는데 K를 쓰는 순간 얘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뭘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표시를 해달라고 했죠. 만약에 K가 홀수였어. K가 홀수였다면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니까 나누기 2 해주셔야겠지. 2분의 3K 마이너스 1입니다. 여전히 홀수인지 짝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경우의 수를 나눠주셔야겠지. 얘도 만약에 홀수였다면 두 개의 합은 짝수이기 때문에 더해서 나누기 2를 해주시면 뒤에 오는 것을 4분의 5K-1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 값이 짝수였다면 홀수 더하기 짝수는 그냥 홀수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써주시면 결론은 2분의 5K-1이었을 거예요. 이건 똑같겠지. 자, 더 이상 다섯 번째는 짝호를 나눠줄 필요가 없어요. 유효성 판단을 따로 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 더하셔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1K 마이너스 3이 68인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1K가 4, 8, 32, 3에서 35, 4, 6, 24, 275가 되면서 K는 25라는 자연수가 나오니까 얘는 유효입니다. 밑에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두 개 더하셔서 68이 되셔야 되니까 2분의 아니지 되지? 그렇죠? 2분의 8K 마이너스 2니까 4K 마이너스 1이 68이 되셔야 되니까 자연수로 나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나왔던 얘가
짝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홀수 짝수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홀수예요. 그래서 3k-1 이렇게 써줄게요. 그럼 짝수 홀수니까 더해도 뭐가 되죠? 홀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도 그냥 4k-1 홀수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때에도 두 수의 합 7k-1이 마이너스 2가 68이 돼야 되니까 7k가 70이 되면서 k는 10이라는 자연수 하나 또 얻어지네요. 따라서 k가 될 수 있는 게 10 또는 25기 때문에 10을 집어넣으시면 19, 25를 집어넣으면 49 두 가지만 가능하겠네요. 합은 68이라고 표 안에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였고 좀 차근차근 나열해보되 너무 수용도가 가지가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읽어보셔가지고 유효성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나열을 시작하면 조금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객관식이었어요.